안철수 대표하고 단일화 안 하고도 우리가 독자 후보로 냈을 때 결국은 표가 우리한테 몰려오는 거 아니야? 자력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국민의힘의 출마 의향자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은 국민의힘을 살려온 게 지금 김종인 대표 아니 비대위원장 아니에요. 안철수 대표가 사과를 해야 돼요. 여권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중간지대에 있는 국민들에 의해서 결국은 권력이고 투표고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획기적인 어떤 사람이라든지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끝장입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일 4월 7일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미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냐. 김경진 전 의원과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나경원 전 의원이 언론 인터뷰한 거 보니까 안철수 대표가 과연 단일화를 끝까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든다. 이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후보를 좀 내는 쪽으로 일단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밝혔는데, 김 의원님 보시기에 지금 국민의힘 그리고 안철수 대표 일단 단일화가 될 것 같습니까? 야권 단일화? 이 국민의힘과 안철수 대표 간 단일화. 글쎄요. 그거는 아마 2월 말 3월 초순 돼봐야 알겠죠. 네, 압박은 상당히 좀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어떻게든 단일화 해야 된다는 압박은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정말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는 게 불과 한 3달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이렇게 지금 올라갈 줄 못 차고 올라왔잖아요. 네. 거의 한 15% 이상 차이가 났었던 거 아니에요, 보면. 그 상황이니까 그때는 정말로 중도층이라고 계속해서 스스로 일컫는, 또 밖에서도 그런 시각으로 보는 안철수 대표라든지 그런 어떤 정치 세력하고 함께해서 단일 후보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절실한 문제였고, 어떤 그런 쪽으로 당내 분위기가 좀 몰아서서 갔었죠. 갔었는데 최근에는 정당 지지율이 거의 오히려 국민의힘이 몇 프로 앞서거나 오차 범위 내에 있거나. 그죠? 우리 안철수 대표하고 단일화 안 하고도 그냥 우리가 독자 후보로 냈을 때 결국은 표가 우리한테 몰려오는 거 아니야? 우리 스스로 그냥 해서 자력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는 아마 국민의힘의 내부적으로 출마 의향자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아마 본인 나경원 전 대표님 생각이 그런 생각의 연장선상에 있는지 없는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김 의원님 보시기에 이 단일화가 안 돼서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후보, 또 민주당 후보 3파전이 된다면 민주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게 아마 대체적인 어떤 좀 판단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일단 현장에서 조직들이 지금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구청장, 정치활동은 당연히 할 수 없는데, 그다음에 국회의원도 지금 시의원, 시의원, 구의원 다 지금 공조직이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여권에. 그리고 어쨌든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무슨 검찰 개혁이나 또는 K 방역이 요새 결과로서 이제 매우 안 좋죠.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화가 나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그래서 딱히 지금 범 여권 내부에서 누가 뇌물을 가령 몇 억을 훅 받아가지고 수사를 받거나 감옥에 가 있거나 이런 상황도 아니란 말이에요. 보면 그러면 이 어떤 현재의 여당에 대해서 지지율이 확 빠질 만한 정말 폭망할 만한 무슨 동인도 없어 보여요, 보면. 그래서 제 생각은 단일화가 안 됐을 경우에는 아마 안철수 대표나 국민의힘 쪽이나 정말 무난하게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보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 단일화 안 하면 필패다. 김경진 전 의원의 진단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또 보궐선거가 투표율 이런 게 낮고 조직력이 그게 또 작용을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국민의힘은 지금 아직 여러 가지 출마 선언 아직 나경원 전 의원이나 오세훈 전 시장도 아직 안 하고 이렇게 상황을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단일화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안철수 대표 보고 들어와라 이런 흐름도 있고, 그냥 국민의힘 후보 뽑고 안철수 대표 후보하고 이렇게 가다가 막판에 단일화 하자 이런 흐름도 있는 것 같고, 김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방법이 이게 야권에서는 취할 가능성이 좀
높다. 내가 보기에는. 각각 뽑고 나서 이제 경선을 2번을 하게 된다면 최종 네, 경선까지 네, 하게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언론 점유가 조금 더 높아져서 그게 전체적인 전략으로는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보면. 저는 그게 이제 박원순 시장 네. 때 박영선 후보와 박원순 후보와 단일화했던 그런 비슷한 방식이죠. 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을 살려온 게 지금 김종인 대표 아니 비대위원장 아니에요. 네. 안철수 대표가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가서 좀 사과를 해야 돼요. 김종인 위원장한테 네. 관계 개선을 좀 해야 된다. 옛날에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보면 멘토 어떻게 했더니 저런 멘토라면 한 100분 계시다고. 그래서 예. 세상에 대한민국의 최고의 천재한테 그런 말씀을 그냥 함부로 투척을 했으니 그 어르신 입장에서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보면. 가슴에 콕 박혔겠죠. 아니 제가 보기에는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 대통령 해도 정말 아깝지 않을 정도 제목이시거든요. 보면. 안철수 대표보다 훨 나아요. 제가 보는 경륜이라든지 머릿속에 사고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여권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뭐 박영선 장관 아직 상황을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상호 의원 출사표를 던졌고 박주민 의원도 아직 뭐 출마 선언을 한 건 아니고 오히려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지지율이 이렇게 확 빠지고 민심이 대체적으로 이제 여당이나 대통령님에 대해서 좀 싸늘해지고 있는 이 과정 속에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당 안에서 출마 의사가 오히려 좀 약해지거나 이렇게 빠지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도 당연히 출마해서 나갈 것이다라고 알고 있었고 본인도 뭐 그런 얘기를 했었다가 네. 최근에는 혹시 정세균 총리가 빠지면 네. 그냥 후임 총리하고 싶어 한다 뭐 이런 그런 말이 나올 루머가 돌고 있으니까 네. 이런 찌라시라도 도는 것은 그렇게 생각할 만한 어떤 근거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얘기가 도는 거거든요 보면. 네. 그래서 정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확실한 건 지금 우상호 의원 정도만 확실한 것 같고 나머지는 지금 서울시장 나가겠다는 민주당 후보들이 그렇게 분명하지가 않아요 보면.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몇 달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도 한 서너 명은 나와서 같이 뛰어줘야 지금 흥행이 되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근데 이렇게 숫자가 안 보인다고 하는 것은 별로 좋은 징조는 아니에요 보면. 최근 어쨌든 각종 이번에 신년 연말 연초 여론조사들 보면은 야권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좀 높게 나오고 여권에서는 박영선 장관이 높게 나오고 거의 뭐 그 흐름에 변화가 없더라고요. 비슷하게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뭐 박영선 장관이 이 출마를 안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죠.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죠. 출마를 안 할 수가 없죠. 출마해야겠죠. 지난번에 애도 군대 보내고 했으니까. 그리고 실은 중기부 장관 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대단히 대비됐잖아요. 보면 여기는 온갖 소음의 진원지였다면 여기는 정말 군소리 한마디도 안 나오고 문탈하게 지금 일을 했고 거기다가 그 맡았던 부가 지금 중소 이제 벤처기업부다 보니까 소상공인들 어쨌든 그 단체들하고 뭐 이런저런 유대관계라든지 그쪽 애로사항 청취 물론 얼마만큼 뭐 이 애로사항이 해결이 됐는지 그건 별 문제지만 최소한 네트워크나 이런 과정들은 대단히 잘 이렇게 맺어왔을 거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아마 출마해도 되고 아마 본인도 출마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보면. 그렇다면 여권 입장에서 이걸 현재 이 상황에서 그대로 두고 선거를 치르기에는 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했을 때 그 이후에 내년 대선까지 이어지는 거의 1년 국면 자체가 상당히 전국의 주도권 자체를 가져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일 텐데 그렇다면 어떻게든 이 좀 뭔가 프레임을 판을 좀 바꾸려고 여권에서 시도를 좀 하지 않을까요? 쉽지가 않은 게 쉽지 않다. 아니 이번 개각 때도 보면 그러니까 가령 적진에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되는 사람 정도를 훅 가져다가 여기다 꽂아놔야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 정권이 완벽하게 지금 이렇게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민주당의 다선 의원들 그다음에 현 정권에서 발탁했던 사람들
조금 잡음이 있지만 여전히 그대로 이어서 발탁해서 계속 쓰겠다. 그리고 큰 틀의 정책 변화는 없다. 네. 지금 이런 건데 사실은 국민들이 가장 본질적으로 염증내는 건 뭐냐면 그 민주당이 작년 4월에 이제 이 대승을 겪고 나서 네. 대단히 오만해졌잖아요. 보면 국회에서.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자기들은 오만이 아니고 이거는 개혁 입법을 적극적으로 처리했다. 예, 우리는 예. 개혁 입법을 완수해 가는 과정이고 10년 묵은 이 것들을 10년, 20년짜리 다 우리는 지금 걷어내고 있고 몰아준 거 아니냐. 우리 개혁을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 특히 이제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 생각은 어라? 살아있는 정권 수사하니까 검찰총장 내치려고 그러네. 조금만 눈밖에 나니까 한동훈 검사장 같은 사람들 내치네. 코로나 극복하라고 했더니 세상에 지들 멋대로 온 세상을 다 뒤집었고 그냥 예. 구정부를 만들고 있네. 지금 이 네,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 중간지대에 있는 국민들에 의해서 결국은 권력이고 투표고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면 이 중간지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획기적인 어떤 사람이라든지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민주당 쪽은 가령 지금 이낙연 대표가 이 사면 얘기했다가 3일 만에 걷어들인 걸 보면 요 기조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러면, 계속한다. 예, 그러면 중간지대에 있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안 변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해보려고 뭔가 이게 지지율 반등시켜 보려고 이런 노력 저런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기본 기조가 큰 틀에 큰 물길에 이렇게 가는데 뭘 한들 이게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야권이 단일화해서 단일 후보를 내게 되면 야권이 이길 가능성이 크다. 상당히 높다고 봐요. 상당히 높다. 예.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것이 이제 내년 대선으로 연결되는 이 국민의 전국 주도권을 누가 지느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선거인데 김경진 전 의원은 야권 단일 후보 안 되면 필패한다. 반대로 야권이 단일 후보를 내게 되면 승리할 것이다.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